어제 국정원에 이어서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정보 보고를 했지만 발사체를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남측이 남북 선언들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왕선택 통일 외교 전문 기자 연결해서 이 발사체 논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네네, 왕선택입니다. 네, 국정원과 국방부 보고를 보면 말이죠. 이 발사체 발사가 도발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도발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보고의 중심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도발은 아니다. 이제 도발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대외적인 압박 요소는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군사적 도발은 주변국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공포감을 주겠다는 의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불만 표명과 또 경고의 방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는 발사체 발사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사 장소와 시간이 공개적이고 통상적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이건 도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북한 보도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인 훈련으로 북한이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자극하는 영어 표현 같은 것들을 삭제한 것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발사체 종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데 또 국정원과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외형상 사진을 보면 분명히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보입니다. 제가 봐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성과 다른 요소가 지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 처지에서는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좀 이른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지난 2006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양산을 한 그런 미사일 종류인데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라든가 알제리에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부분은 알려져 있는데 북한에 공급했다는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관한 한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궤적과 다른 정보가 지금 파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분석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북한의 보도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온 행사에 김낙겸 전략군사령관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 박정천 총참모부 포병국장이 나왔는데 박정천 포병국장은 전략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것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포병국장이 관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포입니다. 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계산을 좀 해야 되고요. 또 외형이 이제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건 맞는데 KN-52라고 북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KN-52 미사일과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북극성 일형 미사일도 또 비슷하게 생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은 그동안 남한이나 미국을 상대로 해서 기만 전술이라든가 교란 전술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대응과 판단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왕선택 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준으로도 이제 도발이냐 아니냐 나누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11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2006년에 나온 1695호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제재였고 그 이후에 나온 결의는 다 그걸 이제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1695에서 금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그대로 하면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배경과 맥락을 보면 2006년 7월 5일 새벽에 대포동2 미사일 발사가 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대포동2 미사일은 사거리가 4,000km에서 최대 6,700km까지 나가는 것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미사일로 분류가 돼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왔던 건데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그 대포동2 미사일급 이상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통상적 군사 활동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관행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미사일 종류는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보리 결의 사항은 그렇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발사체가 240km를 날아간 것에 대해서도 남측 지상작전 사령부를 겨냥한 훈련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240km 거리를 날아가는 것은 이제 관측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상작전 사령부를 겨냥한 훈련이라고 보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원산에서 용인을 공격하는 훈련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 전쟁이 벌어질 때 원산에서 용인을 향해서 공격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좁은 지역이라서 뭐 240km가 아니라 200km, 또 300km, 400km 거리에도 핵심 군사 시설은 존재합니다. 또 하나 북한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있는데 약 1000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0기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용인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지상작전사령부가 이제 용인에 있는데 용인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원산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거리를 240km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요. 이제 그래도 240km라는 거리가 나온 것은 원산에 있는 그 화력 타격 훈련장의 목표물의 거리가 240km로 조성된 점이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북한은 2014년에 집중적으로 KN-52 미사일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거리를 220km에 맞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한미 정상 간의 또 어떤 통화 내용이 어떤 대화가 또 진전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비굴한 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응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응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통상적 훈련이라고 보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통상적 훈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사례가 됐다 이렇게 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고 비굴한 대응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제 발사체 재원이라든가 발사 배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이라든가 경솔한 대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 안보 문제의 특성이라든가 한반도 정세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감정적 대응이나 경솔한 대응은 우리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손실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이 대목인데 일단 통상적 훈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데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에 대해서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앞뒤가 좀 맞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발사체 발사 자체를 이제 통상 훈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북한이 그 다음 날 아침에 노동신문에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긴장 고조를 노린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국방부나 또 국가정보원도 압박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해서 외교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역시 외교 절차에 맞게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야말로 건강한 의사소통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또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북한에 비굴하게 대응한다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또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 표명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번 발사 북한이 대미 또 대남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자, 북한 오히려 남측이 남북 선언을 위반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네, 북한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남측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 선언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이 이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주 팽배한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최근 한국 공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 2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40대까지 도입을 할 예정인데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 2대 정도면은 북한의 공중 상공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안감이라든가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군부에서 본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도하게 남측에 대해서 비굴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또 북한과 남쪽의 신뢰 회복 이런 것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